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죽지세의 상승세인데요.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전일 CPI 때문에 밀린 거 이 38,000 구간까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고 횡보하는 수준이지 뭐 크게 뭐 쇼크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낙폭을 좀 제한하는 정도의 움직임 수준은 나온 것 같고요. 자,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바로 올라와 주면서 회복하는 모습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걱정할 거 없다. 우리나라 증시가 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는 제자리 찾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장중에 뭐 크게 올라가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갭으로는 이제 0.89% 올라가긴 했는데 상승폭은 좀 내주고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죠. 그래서 장중에는 계속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였었는데 2600 구간을 회복한 다음에 숨고르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는 있는데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부터 뭐 우리나라가 시원했다고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 2022년 4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를 26조 원을 매수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11조 원까지 줄였었어요. 우려감 있을 때 11조 원까지 줄였다가 18조 원에서 11조 원까지 줄였다가 이게 지금 26조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두 배는 당연한 거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뭐 두 배 반 정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제 파죽지세의 이 매수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수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좀 천천히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주식 살 때 만 원에 매집을 해서 5만 원, 10만 원 가는 게 좋지. 만 원에 조금 사고 뭐 2만 원, 3만 원에 좀 사고 5만 원에 좀 사서 이 5만 원에 또 물려서 뭐 3만 원 내려오고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 원 구간에서 11,000원 사이에 최대한 많이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도 아직 우리나라 올라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계속 주구장창 여기서 사고 있는 거고 고의적으로 못 올라가게 누르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움직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PI 때문이냐 어쩌냐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미국도 신경 안 쓰는 거. 미국에서도 야 이게 쇼크라고 할 거면은 예상치가 2.9% 정도 상승하는 거였는데 이게 무슨 뭐한 그 3.5%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3.1 정도면은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세세한 거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2%까지 가는데 거의 다 왔고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뭐예요? 푸틴이 평화협상을 할 의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아니어도 뭐 만나자마자 바로 뭐 반갑다 친구 할 수는 없잖아요. 방금 전까지 뭐 미사일 쏘고 싸우고 핵 쏜다 이러던 사이가 그러면은 협상 과정 자체의 속도가 문제인 거지. 이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거지. 협상만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거의 이제 안정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량 가격에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려감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PI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코스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 잘 보시면은 어제도 플러스 반전 일어나고 오늘 좋아졌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못 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이미 넘어와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뒤따라서 움직인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올해 초부터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 잘 파악하시고요. 올해 외국인들 수급이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미 일본에서 한번 성공했던 거니까 어설프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해줄 거란 말이에요. 예.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부 정책이 도움은 될 거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미 기대감으로도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15만 원 또다시 한번 건드려주고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15만 원은 16만 원대가 차라리 의미가 있지.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4만 5천 원 넘어온 다음에 그냥 숨고르기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하는 가운데 HPSP가 뭐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면서 좀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도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 힘이 살짝 부처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한번 줄일 타이밍 보고 숨고르기 할 때 얘도 쉴 때
재매수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가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 멋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한 차례 쑥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2만원 위쪽으로 올라요. 이렇게 비슷한 종목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2만원 위쪽에만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멋지게 올라왔다가 17,500원 흔들기까지 나왔는데 걱정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 구간은 이 갭 메우는 정도까지 한번 하고 아랫꼬리 달고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이죠. 비슷한 흐름이에요. 22,500원 넘어간 또 멋있는 흐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워트라던가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대금이 최근에 살살 쏠리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10,000원 이하에서는 이제는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는 이제 좀 이제 매집 구간이 나온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는 좀 강해지는 구간이다라는 거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12,500원 넘어가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500원 내일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 밀리는 구간에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 거래대금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15,000원이 된다 정도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자, 좀 미세화 공정 쪽으로 해서 이제 관련 있는 종목이죠. 이쪽도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자주 이런 종목들을 바로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제 한 3개월쯤 지나면 슬슬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과거 데이터가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 전에도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만원 구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계속 유지해주다가 한번 이탈했죠. 그리고 회복시도 계속하고 있는데 3만원 회복하면 얘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보통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예를 들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밀렸다가 이제 3만원 회복하고 또 움직이고 다시 한번 뭐 제자리에 왔다가 또 다시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조금 이제 밀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 지지선, 중요 저항선 구간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도 3만원 구간 중요한 구간이니까 여기 회복되면은 아무래도 한 차례 정도는 이렇게 싹 이제 움직여줄 가능성은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극재 수출액이 4억 511만 달러라고 합니다. 1월달 이제 수출액이고요. 이게 12월 2억 6,673만 달러에 비하면은 거의 52% 상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양극재 관련주들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 청신호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좀 이제 바닥 짚고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경우 이슈가 있는데 이제 나이스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해서 에코프로 60만 원 아래는 너무 이제 이거는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60만 원 위쪽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회복해주면 한 80만 원 정도까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20만원 구간까지 내려가는 좀 과하다 말씀드렸고 얘는 30만원 회복해야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더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중심선이 25만원 구간 정도는 그래도 살짝 이제 걸쳐놨다라는 정도의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야금야금 올라서 딱 30만원 걸쳐놨죠. 얘가 30만원이 회복돼야지 좋아진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려 왔었고 그리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았는데 얘는 최근에 어제도 이제 45,000원 돌파해서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예 상한가에 도달해 버렸죠.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돌파를 하거나 이제 모양을 만들었던 윗꼬리 달고 살짝 쉬었던 건가 윗꼬리 달고 갭상승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이런 종목들이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작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뭐 금양 같은 경우도 자
이제 제가 좀 증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증명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10만 원 회복 중요합니다. 10만 원 회복되면은 그래도 기존에 이제 수급 동향은 있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여줄 수는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증명을 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몽골이니 콩고니 이런 곳에 뭐 재련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유통이나 이런 쪽도 마땅치 않아서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대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뭐 꼭 본인들 자금이 아니어도 되겠죠. 어디선가 끌어와서든 된다라고만 하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너무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니까 큰 비중은 실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0만 원 회복되면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10만 원 회복 안 되면 그때는 여기가 단기 고점이다.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하고 금양하고는 그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어제도 미래나우텍 같은 거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드로 리튬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거래대금을 심하게 실어줬습니다. 이거 보통이 아니라 꽤나 많이 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00원 구간은 좀 지켜주겠다라는 의지는 좀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5,000원 아래 내려오니까 수급이 싹 붙어서 올라오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게 만원 구간까지 가려면은 지금 5,000원에서는 뭐 2배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7,500원 구간을 이제 7,500원 구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면서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 한번 중심선을 놓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만원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고 만원은 좀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7,500원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쉬었다 갈 테니까 수급은 들어와 있는데 빠져나가지만 않으면은 만약에 7,500원 맞고 쓱 쉰다라고 하면은 그 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모아도 되겠죠. 요 구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상 첫 연매출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호실적으로 지금 주가 이제 다운돼 있는 구간 그리고 저 PBR 구간을 벗어나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LN 시간 이 초거대 언어 시장 쪽으로도 잘 준비하고 있다. 우리 AI 쪽으로 챗 GTP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 최근에 보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 보면은 AI라고 해가지고 저는 보면은 좀 너무 아직 너무 어설프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만원 구간 오늘 건드렸었는데 6만원 아직 회복은 안 됐죠. 거래금 터졌으니까 이거 한두 번 건드리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카카오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이제 지금은 뭐 제일 이제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 요 작년에 너무나도 이제 정부에서 조사도 받고 세무조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급등 이후에 휴식하고 있는데 지금 아예 하단이죠. 5만원 회복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주들. 자, 비대면 진료 이거 정부에서 진심으로 지금 정책을 펼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성정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4대 종목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면 확대 기본이고 이제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사 면허 자꾸 확대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까지 쓱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4,000원 회복이 중요한데 4,000원이 오늘 제대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딱 걸쳐놨는데 내일 이제 아침부터 이제 회복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 회복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4,000원 회복 중요하고, 그리고 비트컴퓨터 최근에 요 두 종목만 제대로 좀 움직였었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7,000원 아래는 좀 싸게 너무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양봉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까지 왔으니까 이제 한 차례 이제 반등은 나왔는데 이 양봉 상단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7,500원에서 7,750원 사이 이 구간에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이 구간 넘어가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은 못 보였지만 하루 윗골이 반짝한 것 빼고는 별로 볼 게 없었죠. 그러면 혹시나 후발주로 넘어가려면은 거래대금이 실려야 하는데 아직 거래대금이 안 실렸어요. 거래대금 실리는지 잘 보시고요. 5,000원은 붙여놨으니까 이 위에서 거래대금 한 번 더 실른다라면 어제 에코핸드림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예쁘게 한번 유비케어도 움직일 수 있겠죠. 인성정보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 비트컴퓨터가 움직였고 이제 유비케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한번 다시 꺼지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어랩스는 이제 후발주로 이제 기존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윗골이 유비케어처럼 윗골이 한번 반짝하고 못 움직였죠.
오늘 거래대금도 좀 약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5,000원 넘어가면 이 4,500원 구간에서 5,000원 구간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4,500원 넘어가면서 거래대금 실어준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힘을 낼 수 있는데 뭐 지금 90원 남았으니까 요거 넘어갈 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약하면 어차피 못 올라가요. 자, 그리고 케어랩스와 함께 이제 후발주로 말씀드렸던 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게 MG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요 4대 종목이 기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MG 종목, 신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도 같이 거론은 드렸는데 얘 거래대금이 아예 안 쏠리고 아예 얘는 위로 윗꼬리도 반짝 없었죠. 그런데 오늘 한 번에 그냥 상한가로 보상해주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이제 피부암 진단 이제 보조 AI 임상까지도 완료됐다라고 해서 이제 의료 AI 쪽으로도 이제 살짝 걸쳐놓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실적은 좋은데 좀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저 PBR까지는 아니에요, 이쪽은. 근데 지금 이런 뭐 저평가 종목들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뭐 사상 최고 실적인데 엔터주나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도 같이 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클래시스가 이제 실적으로 또 증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뭐 하이로닉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자연스럽게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얘 좀 과하게 밀렸어요. 그렇다면 얘 정도면은 저 PBR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500원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거래대금 너무 찔끔 회복했죠. 거래대금 더 붙여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윈텍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움직여줄 법한데 얘가 아직 얘 이런 종목은 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비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뭐 조금 움직이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거래대금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전도체주 요즘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덕성 어제 말씀드렸죠. 요 종목이 이제 후발주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움직였다. 초반에는 얘가 거의 대장주로 올라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종목들은 이제 뭐 후발주로 좀 이제 밀려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덕성이라든지 서남이라든지 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 키높이 맞추기 정도 올라오고 있다. 요런 상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후발주로 올라와서 오늘까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거 6,000원 유지해줘야 됩니다. 이 종목은 7,000원 넘어가야지 더 세지는데 내일쯤에는 7,000원 구간에는 걸리지 않을까 싶고 6,000원 유지 못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봐야겠죠. 수익 실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전도체주답지 않게 무슨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주가라는 게 그냥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안정적이고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카메라 쪽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핵심이 되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무게감이 있고 좀 편안하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또한 이제 2만 원에 걸리고 있는데 2만 원 돌파 못하면 한 번 정도 정리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한 차례 휴식 취하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식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가 좀 과하게 올라서 지금 경고 종목에 있는데 얘도 이제 숨고르기 할 필요 있다 말씀드리거나 정말로 숨고르기 하면서 횡보하고 있죠. 자, CCS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거래 정지 당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거래가 안 됐죠. 거래 정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래 정지 당합니다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 좀 주의하시고, 거래 정지되고 이제 단일가 매매하고 이러면은 과열을 좀 시키는 과정 나오면서 어차피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정지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 차익 실현해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다시 보던가 하는 게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그 5만 천 달러 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도 돌파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 이제 한번 뭐 쑥쑥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8,000원까지 돌파했는데 8,000원만 유지해주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8,500원 유지해주는 게 좋겠죠. 8,500원 유지하면은 보유 8,500원 이제 이탈하면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하고 제가 위지트 같이 말씀드리죠. 요 종목들이 뭐 코인 움직이면 같이 좀 움직이는데 이 종목 또한 뭐 1,000원을 넘어가냐 1,000원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0원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000원을 넘어가야지 세지는 거지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뭐 후발주로는 다날이나 이런 종목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아직 덜 올랐으니까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자산평가랑 이제 바이셀 스탠다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투자 이제 피스 운영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국내 최초의 STO 인덱스를 개발하자라고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럭시아 SM부터 시작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3,000원 돌파 실패했는데 3,000원 회복하는 거, 요 3,000원 구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뭐 같이 움직이죠. 10,000원 딱 걸쳐놨는데 10,000원 이탈하면은 에이 이번엔 아니구나 다음번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10,000원 위쪽에서 한 번 더 거래대금 실어주면 오늘 나쁘지 않죠. 한 번 더 실어주면은 12,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급등 흐름 나오면 여기서 이런 종목들은 준상한가 상한가 그냥 뚫고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서울 옥션하고 K 옥션 같이 보셔야겠죠. STO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미술폰 종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 옥션 그리고 K 옥션 이쪽을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본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이 뭐 위메이드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뭐 클래시드 이런 종목들 다 실적 좋다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죠. 위메이드 5만원 아래는 뭐 조정받을 때도 여긴 좀 과하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뭐 5만원 회복되면서 제자리 찾아가기 위한 이런 발버둥을 치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게임 규제안 같은 경우가 폐지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올라왔던 게 좀 사라지다 보니까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록스 같은 경우도 예. 소록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작년에 흑자 전환됐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살짝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2,500원 구간 요거 앞두고 있는데 2,500원 구간 넘어가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요 구간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고 이 구간을 못 넘어간다 그럼 A 여기가 이제 그 반등의 끝이구나. 1,300원부터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반등의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이제 저항받고 넘어갈지 그냥 갈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뭐 아예 매만 날랐던 거에 비하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더 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창 같은 종목들도 이런 작은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바닥권에서 들썩들썩 하는데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긴 좀 재미는 있죠. 1,600원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과거부터 저항을 계속 만들던 구간이고 돌파한 다음에는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 받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널뛰기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뭐 테마성, 잡조성 움직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1,600원 유지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다가 한 번씩 급등 나오는 거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원 단위로 저항 돌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오늘은 200원 위인 1,800원에 막혔죠.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은 뭐 2,000원이고 2,000원 넘어가면 2,200원 이런 식으로 200원씩 높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